인도를 만든 거는 크게 세 가지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힌두교 전통주의자 간디, 사회주의 세속주의자 네루, 힌두교 중심 현실주의자 파텔. 파텔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세계 최대 동상이 왜 파텔 동상인지는 왜 지금 파텔 동상이 저렇게 가야 되느냐, 간디가 이야기하는 어머니 인도, 마더 인디아, 맨날 핍박받고 고생하고 모든 걸 다 퍼주고 자기는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옛날 그 어머니 마더 인디아가 아니라 강한 인도, 아이런맨 인도. 누구의 인도가 이미지에 맞을까요? 강성현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다른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실 만한 재미있는 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아니, 나마스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발음은 괜찮습니까? 예. 이거는 벌써 아시는 분입니다. 대부분 영어로 써놓으면 나마스테 이렇게 발음을 하시죠. 인도는 네네. 나마스테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다행.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나마스라는 게 나무 관세음보살 아시죠? 네.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가 그 나마흐에 대한 한문 차용입니다. 나마흐라는 게 영어로 따지자면 네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마스 뒤에다가 데이티브 격을 넣으면 그게 그 사람을 경배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보살을 경배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불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나마스 뒤에 떼가 바로 유라는 단어의 축약형입니다. 데이티브 축약형. 그래서 나마스테, 그게 이제 당연히 현대 힌디어에서는 격이 다 없어졌으니까 안 보이지만 고전어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나마스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이 손높이 조절과 시야 각도 조절을 잘 하셔야죠. 손높이는 어디쯤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성직자를 만났다. 그 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머리로 가야 되고. 그렇죠. 제가 자이나 사원에 가서 성직자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이런 예의 바른 외국인이 있구나. 기본 예의를 안 해 이거죠. 네네.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어느 교수님을 처음 소개받았다. 인도에서는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인도 부총장,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총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장은 명예직이어서 당연직으로 주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사무실에 인사드리러 같이 가시죠. 이렇게 오면 부총장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장님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분이 그분이 총장입니다. 예. 총장님 그러니까, 정도 만날 때는 어떻게 눈높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서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우스운 거예요. 외국에서 온 학자인데 그 학교 총장을 만나서 이러면 이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만났는데 미국 친구가 90도로 막 저한테 조폭 인사를 하면 이상하죠. 예, 약간 이상하잖아요. 성직자 정도 만나면 머리로 가고. 성직자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버님이 이제 뭐 80, 90 되신 분이다. 아니면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그러면 이제 각도가 딱 올라가야죠. 할 때는 저 상대를 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낮춰야죠. 밑에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한국인들에게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는 했다 부작용 날 일이 더 많아서요. 그냥. 그러니까 뭐 발을 만져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한국 사람들한테는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답게 조심스럽게 인사 잘 하시면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거기 학생들 뭐 상대로 강연을 한다. 학생들이 몇십 명 모여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학생들 있는 데서는 이제 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분 행사할 때 한번 보시면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네네네네. 정말 달라이라마가 겸손하시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죠. 그 번호 같은 거 딸 때 예. 나마스테는 예. 한 요 정도? 대부분 이제 가슴 정도 높이가 스탠다드죠. 그 목까지는 가슴. 예.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랑 다른 게 우리는 소셜 라이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가서 맥주 한잔 하고 뭐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친구의 친구가 또 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소셜 라이프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대도시권역이 아니면 거의 없거나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불 켜놓고 모이는 자리라는 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셔야 돼요. 아랍권 같지는 않은데 그게 지배적이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그게 가족 단위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녁을 늦게 먹어요. 문화적으로. 8, 9시 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시나 9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나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7시에는 만날 수가 없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고. 자취하는 여성분들도 많지 않겠군요. 저는 이제 뭐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산악 지역에 가거나 소위 말하는 뭐 아프가니스탄 가까운 지역이나 정말 그 시골 지역에 갈 때는 여학생이나 여성분들이 따라갈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 반지 끼고 누군가가 당신 결혼했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러면 애는 그러면 3명 이렇게 대답하고 당신 남편은 그럼 다음 차로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어컴퍼니먼트가 없는 상태의 여성이 미혼이라고 한다면 그 여성의 보호자 아버지나 남편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 여성인데 어컴퍼니먼트도 없는데 미혼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여성을 가서 결혼 상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을 것이고 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한 여성이라고 그러면 여성들끼리 모이는 그 뭐 마을 회관이나 촌장 집에 그 사모님 안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용을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전통 사회를 겪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런 감각이 너무너무 떨어졌던 게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아프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게 갑자기 잡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전통 사회에선 촌장이 그 마을과 시족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촌장님 따님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정프로님이 예를 들어서 가족의 경조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이체를 하는 거랑 제가 가서 인사를 하는 거랑 다르죠. 그걸 한국 사람은 누구나 알죠. 그런데 제가 정프로님 그 경조사에 인사를 안 갔을 때는 정프로님도 그게 어떤 문화 코드인지 아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제가 톡을 보내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촌장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탈레반 지도부가 갈까요 안 갈까요? 탈레반 지도부 갈 것 같은데요? 가야죠. 왜? 얼굴 도장을 찍어야죠. 경조사엔. 선물 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군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특급 첩보. 탈레반 간부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 출현 예정. 그러면 MQ9 리퍼가 하늘에 떠 있다가
미국 본토에서 조종하는 무선 조종사가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탈레반 간부가 죽겠죠? 네. 오케이.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촌장 집 결혼식을 완전 망치네. 결혼식에 신랑 신부부터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객들까지.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들은 짐승이죠. 거기서 볼 땐 그렇죠. 아니, 옆에 마을하고 총격을 할 때도 잔칫날이나 조사가 있는 그렇죠, 날은 그렇죠. 피하죠. 그렇잖아요. 남의 잔칫날 가서 그렇게 민폐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미사일 살 돈으로 네네네. 차라리 비싼 미제 냉장고를 사다가 이게 혼수품입니다 하고 미군 장교가 전달을 했으면 촌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사람 됐네. 이 미국 사람들 이 예의를 안 해.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짓들을 아주 종종 합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식장의 미사일. 그런. 예, 근데 이제 미국 쪽에 나오는 언론 보도는 그런 거죠. 그 탈레반 누구 간부 제거 작전 성공.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결과는 돌아오는 거죠. 요 이야기는 한번 저희가 다음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그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자신들 목적만 이루었을 때는 어떤 결과들이 초래될지가 이제 대충 좀 감은 오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좀 본격적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십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가장 큰 동상이요? 예, 그러니까 인물 동상이 제일 큰 거. 저기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님상인가 하나가 제일 크다. 근데 정답은 인도의 전 세계 가장 큰 동상이 있고요. 또 인도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동상이 사르다르 파텔의 동상입니다.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제가 그 파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 인도를 만든 사람 그러면 간디를 알고 네루를 기억을 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현대 인물을 만든 사람을 3명을 꼽아라 그러면 간디, 네루, 파텔을 꼽아야 됩니다. 아니 간디, 네루는 늘 많이 들어봤고요. 근데 파텔 씨는 처음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당연히 파텔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특히 최근 이제 정치적인 흐름이나 국민들 여론 흐름 때문에 네루를 은근히 싫어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간디도 적당히 싫어하는 이 그룹들에서는 파텔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죠. 3명이 약간 컬러가 좀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컬러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물론 뭐 4명까지 세보자 이러면 암베드카르도 넣어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현대인도를 만들어낸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파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파텔.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데 전 세계 최대 동상이 인도에 있고 그게 파텔 동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야죠. 동상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분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1946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시죠. 1946년에 그 콩그레스 이제 뭐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 이거 줄여서 우리가 그냥 콩그레스라고 하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콩그레스 그리고 간디가 장악하고 있던 그 콩그레스 조직이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이 2차 대전에 인도를 개입시킬 때 콩그레스나 인도 정치인들하고는 전혀 의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1940년 3월에요. 모슬림 리그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파키스탄을 만든 사람 진나가 이끌던 모슬림 리그가 있었고 모슬림도 포함하는 콩그레스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꾸 모슬림 리그가 콩그레스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네. 간디는 그걸 막고 싶긴 했는데 사실은 원인 제공자도 어떻게 보면 간디입니다. 그건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하진 않을 네네. 테고요. 자, 그러니까 1940년 3월에 머슬림 리그에서 라호르 결의안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네. 라호르 결의안이 뭐냐면 파키스탄이라는 독립국가를 따로 만들겠다. 그리고 인도는 민족이 둘이다. 모슬렘 민족, 힌두 민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 네이션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니까 선제적으로 콩그레스에서 손을 썼어요. 그게 뭐냐? 1939년에 네. 그 마울라나 아불 칼람 아잣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아잣이라는 사람이 모슬렘입니다. 이 사람을 콩그레스 총재로 선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콩그레스라고 하면 그냥 의회예요, 아니면 당이에요? 당 이름입니다. 당 이름이에요. 예, 당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디언 내셔널 콩그레스. 원래 이게 만들어진 거는 영국이 그 어용단체로 조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독립운동 단체가 됐고 간디가 그걸 이끌게 되면서 네. 엄청난 대중성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던 그 같이 하던 네. 모슬렘들하고 갈등이 커지면서 모슬렘 사람들이 이제 따로 나가서 모슬림 리그라는 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잣이라는 사람은 그 국면에 맞춰서 콩그레스 총재가 된 거죠. 39년에. 대부분은 아마 힌두교도들일 텐데 예, 무슬림이 여기서 총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뭔가 좀 대의명분이 좋잖아요. 자꾸 나가려고 하지 네네네네네. 말고 같이 하자. 뭐 무슬림 나라 뭐 만든다 이런 그때만 해도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아잣, 가운데 있는 분이 파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다시피 간디. 간디. 이게 194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bombay에서. 그래서 이제 아잣이라는 인물은 네. 콩그레스에서 사회주의 계열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루랑 좀 친했겠죠? 네. 그리고 35년에서 37년 사이에는 콩그레스하고 모슬림 리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좀 같이 해보자. 연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이 갑자기 인도를 상의도 없이 참전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화난 이제 콩그레스에서 퀴트 인디아, 그래서 인도를 거부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참여 안 한다.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강력 진압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투옥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총재 선거를 매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잣이 46년까지 계속 총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잣은 감옥 안 가요? 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계산을 하는 거죠. 누구를 찍어서 어떤 빌미로 어떻게 감옥에 넣을지. 이분은 영국이랑 약간 선이 좀 다 있었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이거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런데 자 인도가 독립한 게 47년이었잖아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갑자기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인도 독립법을 만들어서 독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도적으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독립을 한 거잖아요. 우선 독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어서 공화국이 되면서 인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과도기가 있고 그럴 때 누가 그러면 인도에서 권력을 넘겨받게 되나요? 그것도 선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예, 재헌의회 선거도 네네네.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콩그레스가 이기겠죠. 네. 그럼 콩그레스가 제1당이고 네. 절대적인 다수당이면 총리는 누가 해요? 권력을 가진 총리는? 아잣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잣은 1년만 더 하면 뭘 해요? 총리. 인도 초대 총리가 되죠. 이 꼴을 근데 안 봤군요. 이 꼴을
못 참았네.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간입니다. 아, 자, 아잣은 한판 정치 승부가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자기는 지금 계속 연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1년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쓸 때는 항상 말을 여러 가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적냐면 당원들이 너무 당연히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독립 과정이라는 게 협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영국 쪽하고. 네. 그때 협상을 아잣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원들이 협상을 한 사람이 그 협상 결과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끄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겠냐. 하는 얘긴데.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하고 싶어.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네. 아유 이게 다 예.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아유 난 어쩔 수 없네. 예, 좋습니다. 나갈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자들을 동원하죠. 네. 아잣이 더 한다는데 하고 기사를 뿌리겠죠.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아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네. 이제 드디어 인도 초대 총리, 인도 일대 권력자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져야 돼요. 아잣이랑 뭐 간디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여럿이 해야 되죠. 근데 간디는 뭐 그 자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6년을 연임한 아잣이 네. 출마한단다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만이었겠어요? 네루. 네루가 불만이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는데 자 결국은 간디의 결정에 딸린 거예요. 간디가 이쪽으로 밀어주자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간디가 편지를 쓰는데 네. 좀 어처구니 없는 방식의 편지를 씁니다. 아잣이 출마해서 될 것 같은데 라고 한 신문 기사를 오려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 신문 기사를 좀 보고 내가 이전에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 이런 기사 안 나오게 좀 하지 이러고 편지를 쓴 아잣한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디가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나 너무 짜증난다. 그리고 편지에는 내가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러지만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내로 시켜주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아니면 뭐 하여튼 아잣은 아예 아닌 걸로. 그러면 아잣은 어떻게 했어요? 약간 좀 한 6, 7년 뭐 이렇게 막 총리했는데 거의 총리할 지금 분위기인데 예. 열받죠. 열받죠. 그리고 영국하고도 자기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다 독립도 하고 지금 가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냐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판이 벌어지죠. 네. 그 한 판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역위원회라고 그래요. 그 프라데시 콩그레스 커미티라고 그러는데 지역위원회가 모여서 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 후보들이 이제 경선 후보로 나서서 표를 얻어서 이제 그 다음에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역위원회가 몇 개가 있었냐? 1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12개가 네. 12개가 총재 후보로 파퇴를 지명합니다. 몇 개 중에? 15개 중에 12개가. 뭐 압도적이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3개는 기권을 했어요. 그럼 파텔이네. 100% 파퇴이죠. 아잣은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 파텔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총리. 일대 총리죠. 네. 그리고 인도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루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파텔이었어요? 예. 아니 지역위원회 중에 한 군데라도 네루를 지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뭐 경선이라도 해보지. 출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루가 이제 완전히 열을 받았겠죠. 이 상황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디가 밑에 신복들을 풀었죠. 그래서 크리팔라니가 최고위원 회의에 모이는 사람들 몇을 미리 만나서 너 네루 추천하고 네가 동의를 해. 그리고 네가 삼정하고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총재 후보를 추천을 해서 네루를 끼워 넣습니다. 네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피규어가 아닌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네. 귀족이잖아요. 아. 귀족이고 사실은 힌디보다는 우르두에 가까운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그 국제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난 엘리트고 아, 그래요. 예, 말을 영어를 한마디 해도 너무 티가 탁 나고. 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파텔은 시골 출신에 와 해가지고 꾸역꾸역해서 유학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돈 버는 게 인생의 희망이었다가 어쩌다 간디를 만나고 이러면서 독립운동까지 하게 된 약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 인도 사람들이 볼 땐. 예, 네. 예, 고3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파텔이. 예. 평생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문제가 뭐냐? 네. 첫째,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당헌 당규 위반이에요. 아, 네루가 이렇게 후보로 올라간 것 자체가 예, 뭐 사실은 위반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했어요. 예? 자,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냐? 간디한테 주변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루는 2인자 하느니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 말을 네루가 했다는 뜻이겠죠? 네. 나 2인자로는 안 하고 말지. 아예 안 하고 말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이제 네루한테 그러면 역시 네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말을 했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눈치를 줬어요, 간디가. 네루한테? 예를 들어서 네. 간디가 이렇게 말해요, 네루한테. 그 지역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도 자네 이름이 안 나왔지 않나?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몇 명만 자네 이름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그러면 네루가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계속. 아니 파텔 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걸 막 고르지? 예, 오케이. 그래서 4월 29일에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최고위원회에 총재 후보를 집어넣는 바람에 둘이 네. 들어갔어요. 일단 자, 네루랑 파텔이 예. 최종 후보입니다. 아잣은 이제 벌써 나가리 됐고. 예, 예. 네. 아잣은 이제 이런 신문 기사 나지 말게 해라 해가지고 네. 이제 정리됐고. 정리됐고. 자, 그런데 네. 이럴 때 간디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디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간디와 파텔이 함께 일을 해서 파텔이 2인자가 된다고 한다면 숫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가 밭을 가는 것처럼 인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사진 보십시오. 네.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인도 쟁기하는 방법입니다. 2마리를 씁니다. 네. 소 2마리가 그리고 이걸 째브라 그러는데요. 저 앞다리 위쪽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걸쳐서 이렇게 예. 예전에 우리도 뭐 이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네. 한국에서는 이제 굽어서 이렇게 묶어내죠. 소 어깨 쪽에. 네네.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간디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쌍두마차가 필요해. 인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근데 네루는 2인자 하려면 안 한다고 그러지. 파텔은 착하니까 야 파텔이 아무래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데 파텔이 사실은 29년에도 37년에도 46년에도 똑같이 양보를 한 거거든요. 파텔이? 예. 파텔은 간디가 너 양보해야 될 것 같다 한마디만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정서가 이제 어떤지 아시겠죠. 초대 총리가 파텔이 됐더라면 인도가 달랐을 텐데. 아쉬움들이 있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 당시 파텔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간디가 저거. 그렇지. 아니 파텔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네루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파텔은 왜 양보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하냐 이런 건 파텔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고 공식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파텔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파텔이 71살이었고요. 네. 네루가 56살이었어요. 파텔한테 그렇게 예. 막
그럼 양보하라고 할 수도 없는 나이가 나이를 봐도 좀.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시죠. 나이를 보건대 너무 연로하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내루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의 고려를 했을 거라는 추측도 많은데 정프로님 추측이 사실은 저는 또 맞는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네. 파텔은 이게 마지막 기회고 그러니까 내루는 다음번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파텔이 물러나요? 뭐 그냥- 약점 잡혔나? 아니요. 그냥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실하게 따라갔던 정말 성실함의 표상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네루가 나 그러면 콩그레스 안 해. 네. 그리고 야당으로 가버릴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네. 네루가 1인자가 안 되면. 그러면 제 질문은 아니 좋은 야당이 있으면 뭐 나빠요? 아니, 같이 하면 좋죠. 야당이 뭐 근데 문제는 네. 이 분할 독립을 하면서 사방이 종교 간에 막 폭력으로 수십만 명이 죽는 막 그리고 누가 어떻게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혼란기잖아요. 이때는 야당으로 누가 갈라져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파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간디가 네가 2인자를 하면 같이 갈 것 같은데 자네가 1인자를 하게 되면 내로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러면 파텔이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공식적으로는 46년 5월 초에 총재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지만 네. 다 아는 거잖아요. 물밑으로 뭐 굳이- 간디가 이야기해서 뭐 파텔 물러났고 그러면 한 명이 나가서 선거했는데 결과를 누가 몰라요. 네루가 총리로. 예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아잣 제가 소개드렸던 네. 아잣 계속 6년간 연임하고 있던 총재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잣이 편지에 답장을 써요. 그렇게 간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안에 콩그레스가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당신이 생각할 줄은 나 미처 몰랐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무지무지 기분 나빠. 그렇죠, 화났다 그렇죠. 그 말이죠. 에헤. 그러니까 아잣이 기자들한테 딱 그 한 방을 날립니다. 뭐냐? 금년에 총재 선거는 당선자가 되고 나면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으니까 당선자가 11월까지만 총재직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왜? 그 말은 47년이 돼서 독립 인도가 만들어지면 총재 선거 다시 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요까지는 아직 이제 독립 준비 인도군요. 예. 내로 네가 지금 총재가 된 거 오케이. 뭐 간디가 그렇게 밀어서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야 네가 초대 총리 하는 거는 이야기가 다르지. 이 한마디에 이제 다시 게임이 또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간디가 나서서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아자트한테 경고를 해요. 예, 편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 아자시. 내가 인생에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총재 선거 불출마를 택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 라고 아자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실수는 내가 그 총재 선거에서 파텔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나의 실수였다. 이렇게 나중에 적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그럼 간디는 공식 직함은 없어요? 간디는 그냥 간디죠. 네이밍이 바로 간디는 네임이 바로 그냥 간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한 명의 권위. 아니 성인이잖아요. 아니 성인이 직함이 어디 있어요? 간디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정치 지도자니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최종 결정은 간디한테 가서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최근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날. 10월 17일이요? 예, 최근에. 진짜 최근이네? 예. 며칠 전이죠. 뭐. 네. 샤시타루르라고 콩그레스에 있는 아주 지명도 높은 지식인 냄새가 풀풀 나는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콩그레스는 가족 정당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니아 간디가
제가를 해야 모든 것이 통과가 됩니다. 아니 그것도 좀 웃겨요. 아니 그게 바로 이제 그 콩그레스의 존재감을 깎아먹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디 네루 가문의 가족 정치가 이때 공식화돼서 이제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의 정치는 대체로 이 두 가문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간디는 자기 자식들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성인인데 어떻게 정상인이 됩니까? 그래서 간디는 뭐 아니고요. 그 간디의 지원을 받은 네루 가문이 이제 콩그레스를 장악하죠. 그리고 그 딸이 인디라가 간디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진 페로즈 간디와 결혼을 하면서 그 이 딸도 패밀리 네임이 간디가 되고 자식들은 다 이후로 간디 패밀리 네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독립 이후에 간디가 원했던 판이 짜져요. 네루가 총리가 되고 파텔은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47년부터 50년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자리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라자 고팔라차리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적습니다. 자기 회고록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돌이켜 보면 자기 이제 굉장히 자기가 자리를 안 줬으니까 서운했죠. 서운한 건 사실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 당시에 현명했다면 네루가 외무장관을 하고 파텔이 총리를 했어야 인도에게 최선이 되었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당시 콩그레스 안에 파텔이 반이슬람이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키스탄 분할 독립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어르고 달래고 하지 말자. 이런 노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이슬람이다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러면 통합을 지향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기에는 이게 데미지가 크다. 한계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이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파텔에게 힘 실어주기에 제한이 있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무장관 됐을 때가 뭐예요? 이제 파키스탄하고 전쟁까지 하잖아요. 잠무 카시미르 47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시리아민 내지는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이 상황을 모두 다 감당했던 게 사르다르 파텔입니다. 사르다라는 이름은요 원래 저 페르시아어예요. 그게 이제 사르다르라고도 하고 시르다르라고도 하는데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거나 귀족 아니면 뭐 지도자 이런. 이 사람 지금 출신 지역 지도를 보시죠. 구자랏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간디 고향 그리고 모디 총리의 본거지. 거기에 있는 케다라는 지역이 여기 지도에 나오고요. 여기 나디아스에서 태어났어요. 1946년에 6월 16일 날 이렇게 독립 방안에 대한 제안이 나와요. 제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야 인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러면서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지역마다 어느 종교가 지배 종교인지에 따라서 ABC로 나눠가지고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뭘로 나누자는 거예요. 종교 단위로 나누자는 거잖아요. 야 이쪽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 그러면 오케이 여기는 뭐 C 지역, 뭐 B 지역, A 지역 이런 식으로 그룹 ABC로 나눠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디나 이쪽에서는 이건 사악한 영국인들이 인도를 분할시키는 거다.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파텔은 그거를 고려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도 해요. 왜 그러냐? 파텔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무슬림이 지배적인 종교인 지역도 인도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독립하자는 이야기가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서 되받아쳐야지. 네. 우리는 종교 단위로 구획선을 긋는 이런 일은 절대 못 받아들여. 이렇게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게 파텔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워낙 우직하고 충실한 사람이어서 그 간디한테 찍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네. 아니 지역 분권을 하는 연방국가 형태로 해가지고 종교 기준으로 라인을 가르면 네. 이거를 차라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무슬림 리그의 바람을 빼버리자라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파키스탄이 분할 독립으로 이제 가는 상황으로 기울게 되죠. 그럴 때 콩그레스에서는 분할 독립은 안 돼 그러고 끝까지 버티는 분위기가 우세했어요. 근데 지도자들 중에 처음인지 아니면 처음 그룹에 속하는 몇몇이 아예 받아들이자. 이건 현실이고 이걸 잘라내고 인도를 만드는 게 맞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무력 충돌 상황에 사람들 죽어나간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이야기했던 게 파텔입니다. 그러니까 파텔이 어떤 식의 지향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바로 인도의 출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도가 독립할 때 네. 인도 안에 토호국이 565개가 있었습니다. 토호국. 예. 식민지를 만들 때 전쟁을 하면 비싸니까 네. 영국이 각 지역 왕과 협상을 해요. 우리 밑으로 들어와. 외교 군사권은 박탈한다. 대신 너의 자치는. 왕의 지위는 인정하는데 세금 내고 반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뭐 요청하면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러니까 전체 국토의 40% 인구의 한 23%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왕들은 대부분 무갈 왕족 후손들이니까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독립할 때 나는 인도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겠어요? 독립할 때까지 계속 이 왕들을 델리로 불러서 차 마시고 겁도 주고 너 내 이야기 안 들으면 나중에 결국에 깡통 찰 거야. 내 말 잘 들으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해줘.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비 펄스라고 그러는데요. 영국에서 국고에서 왕한테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걸 말해요. 네. 그거를 보장을 하겠다고 당근을 던집니다. 당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왕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47년 8월 15일까지 전부 인도 통합 합병 동의서에 사인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 파텔이 했어요. 그래서 파텔은 인도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이 도장 받으러 다닌 것도 파텔이에요? 예. 그 565개를 상대로 해서 물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내부에 일부도 있었지만 그건 수가 아주 적었어요. 네. 3개가 사인을 안 했어요. 잠무 카시미르는 이야기 안 할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금도 거기가 절반으로 나뉘어 있고 인도랑 파키스탄이 전쟁까지 한 잠무 카시미르지요. 네.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주나가드라는 곳하고 하이데라밧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데라밧이라는 곳하고 네. 이 두 군데도 통합 서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주나갓이 어딘지는 그 다음 지도 보시죠. 구자랏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주나갓인데요. 이 주나갓은 왼쪽 위쪽을 보시면 파키스탄에서 많이 멀진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구자랏의 일부예요. 네. 그러니까 파텔이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던 구자랏이란 말이에요. 여긴 뭐 가능. 근데 문제는 여기가 버틴 거예요. 버텼어요? 예. 여기가 버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주나갓의 통치자가 나왑인데 이 나왑이라는 게 이제 그 하부 단위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슬람 통치자인데 주민 80%는 힌두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나왑하고 그 측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기다렸는데 이 나왑이 파키스탄에 파키스탄 쪽 합병 의향서를 접수해달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파키스탄이 그 합병 의향서를 약간 기다립니다. 네. 이제 접수를 해서 할지 안 할지. 왜 그러냐면 인도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땅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파키스탄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바다는 열려 있고. 그러니까 나왑은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카라치로 가서 자기 죽을까 봐.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서 거기 임시 정부를 만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시민 운동처럼 해서 시위를 일으킨 다음에 네. 우리가 여기 주민인데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이제 그 시위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파텔이 조종을 했다는 말이 많죠. 여러 가지 빌미로 해서 파텔이 한 3군데 지역을 장악을 하고 네. 이제 군대하고 경찰을 풀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나갓을 99.5%의 그 주민 투표 찬성으로 인도에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남은 게 하이데라바드잖아요. 네. 자, 지도 보시죠. 1948년에서 56년 사이에 하이데라바드 모습인데 얼마나 큰지 보시. 인도 한가운데 저 큰 거 이게 다 왕이 갖고 있던 땅이에요. 지금은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핫한 도시예요. 현재는 이 하이데라바드 땅이 텔랑가나주, 안드라프라데시주, 까르나타카주, 마하라시트라주 전부에 막 걸쳐 있을 만큼 큰 땅이에요. 크네요, 딱 봐도. 예, 근데 그 니잠 오스만 알리칸이라는 그 통치자가 네. 무슬림이었는데 주민 80%가 힌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버텨요. 그러니까 파텔이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되니까 48년 9월에 내각회의에서 협상은 무의미하다 하고 아예 칼을 박습니다. 파텔이. 그 말은 무력 합병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 해요? 네루는 자리를 비워야죠.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네루가 하지 않죠. 그래서 네루가 유럽 순방을 갑니다. 네루 좀 비겁하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루 관점이 아니라 파텔 지지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파텔을 지지하는 사람에서의 내러티브를 보면 파텔이 어떤 애정이 가는 인물인지 아시겠죠? 자, 네루가 유럽 순방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총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권한 대행으로 파텔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오퍼레이션 폴로라는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 지지자들을 라자카르라고 그러는데 수천 명을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 파텔. 철인 뭐 이런 의미로. 다음 그림 보시죠.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파텔인데요. 심지어는 모디 총리도 2016년에 직접 이런 별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중국에 있는 자 불상도 아니고 자유의 여신상은 턱도 없이 작고 이렇게 높다고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거 강변에 있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 CG 합성 아닙니까? 아니요. 이렇게 크다고요? 예. 자 보십시오. 동상을 만드는데 이 동상 이름이 뭐다? Statue of Unity. 통합의 상, 통일의 상. 그런데 어디 서 있다? 구자라세. 그러니까 누가 추진했다? 파텔. 모디 총리가. 동상 세운 사람이 모디예요? 예, 추진을 정치적으로 모디가 했습니다. 야, 근데 너무 큰데? 인도를 대표하는 동상이 네루나 간디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2010년에 공사가 발표가 되고요. 2013년에 착공을 하는데 그때가 모디 총리가 구자라 총리 재직 10주년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는 라센 앤 투브로라는 세계 5대 건설사에 속하는 인도 건설사가 있습니다. L&T라고 그러는데 라센 앤 투브로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덴마크에서 인도로 귀화해 온 형제가 세운 건설사입니다. 세계 5대 건설사예요. 예. 알아두십시오. 라센 앤 투브로는 인도 회사입니다. 이 4억 2,200만 달러를 들여서 세웠습니다. 4억 2,200만 달러? 예.
달러로. 이름. 그리고 조각은 수타르라는 인도 조각가가 했고요. 모디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2018년 10월 31일 파텔 143주년 탄생 행사 기념해서 개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쇠붙이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135톤을 2016년에 모읍니다. 파텔 동상을 짓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 구리랑 모아서 갖고 갑시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와 그 밑에 있는 RSS가 얼마나 대중 사업을 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돈이 있으면 농민들 도와주고 관계 수로 만들고 뭐 개혁하고 뭐 인프라 만들어야지 뭐 하냐 반발이 많았겠죠. 5천억인데. 예. 사실은 파텔이 지금 BJP 집권당을 만든 RSS를 지지했거나 가깝게 지냈거나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BJP를 만들어낸 RSS라는 조직에 속해 있던 곧세가 간디를 쏴 죽였거든요. 그래서 파텔이 내무장관으로서 그 당시 RSS 지도자들 다 감옥에 보내고 금지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고 나서 골왈카르라고 하는 그 RSS 지도자가 그 당시에 네루한테 편지를 쓰고 해서 우리 금지를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 난 다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니까 네루는 또 뭐예요? 아 이건 내무장관 소관이야. 또 피를 또. 예. 그러니까 파텔이 RSS에 딱 전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강령을 만들어서 인도 헌법에 충실하고 인도 국기를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공식화해라. 둘째,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해라. 셋째, 미성년자 입단시킬 때 부모 동의를 구해라. 넷째, 비밀 조직을 만들지 말고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골왈카르가 조직을 동원해서 거의 폭동처럼 막 반대를 했는데요. 파텔이 엄청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아, 또 진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깨갱하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뒤로는 뭐 나중에 약속을 뭐 거의 안 지켰지만 하여튼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만든 거는 크게 세 가지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힌두교 전통주의자 간디, 예. 사회주의 세속주의자 네루. 근데 힌두교 중심 현실주의자 파텔. 약간 뭐 비전 제시하고 이미지 만들고 가는 건 간디 네루가 좀 하고 파텔이 실무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 그래서 저는 그냥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네. 파텔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다는 건 아닌 게 또 네루나 간디 입장에선 어느 한편을 들어서 무력을 사용하고 이러는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세계 최대 동상이 왜 파텔 동상인지는 알아두시면. 인도 뭐 간디나 뭐 네루 이런 사람 동상이 제일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금 파텔 동상이 저렇게 가야 되느냐. 간디가 이야기하는 어머니 인도, 네. 마더 인디아. 맨날 핍박받고 고생하고 모든 걸 다 퍼주고 자기는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옛날 그 어머니 마더 인디아가 아니라 그렇게 안 가겠다. 예, 강한 인도. 아이런맨 인도. 그러면 누구의 인도가 이미지에 맞을까요? 모디 파텔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군요. 그림 그러니까 최소한 이미지 정치를 그렇게 구축해 가는 거죠. 하긴 보면 그 시대 지도자들이 과거에 누군가를 선택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끌어와서 뭔가를 막 이미지 정치를 하고 이제 자기를 거기에 투영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파텔이 이제 그 역할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연히 파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네. 그리고 이게 스태츄 오브 유니티인 거 보니까 모디가 뭔가 이게 여러 의견으로 인도가 좀 분열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좀 이렇게 모으고 싶은 욕심이 좀 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모았어요? 힌두교 중심으로 모았죠. 그리고 파텔은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을 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 동상은 너무 압도적이다. 이게 CG 같아 아무리 봐도.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예. 높이가 180m면 거의 한 50층짜리 높이 된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의 주인공, 무려 자유의 여신상보다 2배 되는 인도의 파텔 이야기 오늘 아주 재밌게 우리 교수님부터 들었고요. 네루 간디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파텔까지는 우리가 같이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성윤 교수님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